21세기 민족일보 TV 뉴스 브리핑입니다. 총 5편의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6월 10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 지난달 남중국해 72회 정찰. 미국이 지난달에만 72회에 걸쳐 남중국해를 정찰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베이징 싱크탱크 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신문은 미국이 5월 중국 연안에서 72회 정찰 비행을 했으며 이는 전달의 65회보다 약간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1년 전 35회에 비하면 2배 이상 횟수가 늘어났다며 72회의 비행 중 57회는 미 해군이, 나머지는 미 공군이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중국 군사 전문가 송중핑은 인민해방군의 역량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고 이에 대한 미국의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라며 이는 우리가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국 군함의 해역 활동 빈도가 전년 동기 20%, 정찰기 활동 빈도는 40% 이상 늘었다며 미국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라고 지적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마스 이스라엘 타격할 로켓 재생산. 팔레스타인 무장투쟁 세력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맞설 로켓 생산을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슬람 금식 성월인 라마단 기간의 충돌에 가자 지구에서 248명, 이스라엘에서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1일 하마스 전 내무장관 파트이 하마드는 이란 국영 프레스 TV에 나와 이스라엘의 공격이 최근 멈췄으나 우리는 그들에 맞설 로켓 수천 발을 생산하기 시작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에서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네타냐후 총리를 막기 위해 우리는 로켓 생산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푸틴 1월 6일 의회 폭동 기소에 미국식 이중 잣대. 4일 푸틴이 피츠버그 국제경제포럼에서 1월 6일 시위자들을 기소한 데 대해 전형적인 미국식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양국 간 관계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푸틴의 이 같은 발언은 6월 16일에 예정된 미러 정상회담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준다고 지적했다. 푸틴은 또한 미국은 러시아를 제재하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은 지난주 알렉시 나발리와 같은 정치수들에 대한 인권 탄압에 대해 푸틴을 압박하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크렘린은 바이든의 지적에 대해 국회의사당 폭동자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조치를 언급함으로써 두 문제를 동일선상에 두려고 한다라면서도 약 500명의 사람들이 국회의사당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소식입니다. 과테말라 방문한 해리스의 트럼프가 이겼다 시위. 과테말라 국민들이 이민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방문한 해리스 부통령에게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국경 문제를 무시해온 해리스는 6일이 돼서야 과테말라를 방문했다. 해리스가 도착하는 시간에 과테말라 공군 기지에 모인 시위대는 카밀라, 트럼프가 이겼다. 과테말라는 친생명, 집에 가라. 카밀라는 범죄자들에게 자금되는 것을 멈춰라 등의 구호가 적힌 가로막을 펼쳐 보였다. 해리스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기지를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스는 다음날 알레한드로 과테말라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가진 뒤 멕시코로 떠날 예정이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2년간 계정 정지 발표한 페이스북 맹비난. 페이스북이 최소 2년간 트럼프의 계정을 정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페이스북 글로벌 담당 부사장 클레그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트럼프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은 2023년 1월 7일까지 정지되며 공공안전에 대한 위험이 후퇴한다면 다시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재가 해제된 뒤 트럼프가 추가 위반을 저지를 경우 페이지와 계정 영구 삭제까지 포함해 더 엄격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페이스북의 결정에 대해 기록적인 7,500만에 더해 2020년 부정선거에서 우리에게 표를 던진 많은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6월 10일 뉴스 브리핑 마칩니다.